저 북방 얼음성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재악범한 민족 또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9편 1절에서 8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류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인류사를 논하다가 일본 역사 문화를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결국 더 큰 문제다.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 찾지 못하는, 역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역사 왜곡하는 일본보다도 더 참 수준이 낮고 비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현재적으로 왜곡되어진 부분, 내가 아는 부분에서 역사가 왜곡되어지는 요소가 일단은 동학난에 대한 내용을 그걸 언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연결하면서 사실 동학난을 왜 왜곡됐는지,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왜곡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에 민주화라는 말에 이게 가면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언급했고, 그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하나의 사태 같은 국정교과서 문제가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것이 같이 일부러 국정교과서를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흐름에서 국정교과서 문제하고 거민정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 편찬 문제가 딱 걸리니까 바로 이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화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민주화에는 4가지 칼럼이 있다. 4가지 계층이 있다는 거죠. 민주화라는 속에 있는 4가지 계층, 즉 각 계층마다요, 이거 서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형성된 건 아니고 각각 독립된 형태로 어떤 민주화라는 걸 쓰는데, 그 똑같은 민주화를 쓰면서도 거의 분명하게 서로 간에 선이 있다는. 물론 이 내용 외에도 민주화라는 것은 이 4계층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민주화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에 그런 것에서 연결 안 되고 그냥 민주화란 말이 있으니까 쓰는 거, 요런 정도예요. 다른 데는 이 4칼럼 외에는 민주화란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어떤 내용이 어떻는지 이거 자체에 연결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 이런 거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의 고리가 있는, 그 지역이 지역, 단체 단체,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교육을 되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전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4칼럼이다. 단순하게 언어를 쓰는 것은 이거는 요 부류 안에 없는데, 많이 있어도 인구수는 더 많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4칼럼 안에 안 넣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뇌시키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민주화란 말이 전달되어가는 전수 과정이 있는 것이 내 칼럼이에요. 지역적으로 있는 내용, 광주 지역 내내 호남 지역 근처로 있는 이 민주화라는 구조, 전 호남 지역이라는 행정구역에서 모든 호남 지역이 다 그렇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의 특징적으로 이걸 붙잡는 분명한 지역적인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특별히 민주노총은 틀림없는 거고, 민주노총의 뿌리가 민주화에 대한 뿌리를 분명히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민주노총이고, 그러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 노동단체가 형성되어질 때 노동 환경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오래전에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에 있는 한국노총이 있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민주화하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꾸 세뇌돼갖고 지금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지만은 민주화라고 쓰는 계층에서의 어떤 별도로 있는 하나의 계층이 있다. 요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민주노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런 거예요. 이념정치 노선, 이것이 이번에 국정화 때문에 부각이 된 거예요. 몰랐어요. 어느 분명한 뭔가 세력이 있는데 이념적으로 이걸 조정하고 훈련시키고 뭔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내고 어떤 이런 걸 이론화라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이 어떤 조직을 하는데 구심점이 되어지는 논리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어떤 분명한 조직이 있는데, 이걸 막연하게 이념정치 노선이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국정화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서 이 단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서울대 교수, 역사학 나타낸 서울대 교수, 그 이대에 나타났던 이화여대에 나타났던 그 학생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즉 엘리트 계층이라는 우리나라의 역사 분야의 엘리트 계층, 또 정치학을 한다고 하는 어떤 엘리트 계층라고 분명히 이제는 지목을 할 수 있는 그들 중에서 이 형성되어 있는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한다고 여기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이념 정치 노선 중에서 우리가 참 나타나는 건 자체가 민주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 반한국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색깔, 자기들 스스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 형태가 안 된다. 정치 형태로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한국 사회를 갖고 이야기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반한국, 민주라고 하는 이 말에 반한국, 여기 이꼴이 되고, 민주라고 하는 말에 반한국이란 말에 또 다시 같이 내는 것이 바로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공산, 유럽의 공산이 아니고 한국 공산, 이것 자체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다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저들이 걸어가는 방향이라든지 유럽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자본주의하고 하는 분명한 현재 모든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분명한 현재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것 갖고는 분명히 사회가 올바르게 가지 못한다 하는 이념적인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공산주의를 펼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공산주의를 펼치는데 러시아보다도 더 좋았던, 즉 1907년 정도에 있었던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다. 이걸 아주 확신을 하고 한국 공산주의를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지금 일으키려고 자리를 잡게 정착하게 만들면서 전 세계에 보급시키는 하나의
그 터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거루터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냥 허술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이 되어질 정도의 우리 환경이 너무나 지금 이 좋은 온실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뽑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향을 이거 쉽게 선불리 한락하는 것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제공을 해줘갖고 그것을 시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시도 어떤 모델이 나오면은 이걸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한번 접목시키는 걸 하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건 도무지 안 되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이거는 선을 자르자 하는 것에서 완충지대로 하나 만들어서 호남 지역에다가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우선 전남 지역하고 나중에 또 더하면은 전북도 이렇게 관할이 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절충안을 인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하면서 별도로 자치구를 하나 만들어주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느 누가 어느 나거나 뭐 어떤 세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단순하게 지금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거는 뭐 조금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면 뭐 보통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어마어마한 변혁이 있었겠죠. 변혁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요 음성적으로 국가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편갈라서 될 듯 안 될 듯도 모르는 이 분명한 어떤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딱 잘라가지고 한번 실제로 실시를 해볼 수 있는 시험장을 제공하는 것도요 괜찮다 보는 거예요. 그 잘 되면은 계속해서 그걸 한 자치구를 한번 두든지 두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기는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둔다는 것도요 상당히 어떤 거 뭐 의미가 있고 그거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거나 이런 여러 부분에 시간을 두고 좁힐 수 있는 건 좁혀가면서 우리 국론 자체가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이나 그 지역만 제외하고 적어도 남쪽에서는 국론이 분열되는 건 없는 게 좋다. 이 내용이에요. 어느 것이 마이너스고 어느 것이 이득이 될란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은요. 자치구를 계속 훈련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민주화라고 뿌리가 같이 딱 붙잡고 있는 지금 뭐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속에 있는 보이는 게 너무 뻔한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 거예요. 말끝마다 민주화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민주화라고 이야기하는 데다가 자기 어떤 노선을 밝히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그러면요 분명히 민주화라고 하는 반한국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뭐 참 정치한다고 하면서 어중이처럼 민주화도 뭔지도 모르고 민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정치가 좋으니까 직장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새정치연합에도 있을 수 있고 새누리당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국회의원님들 뭐 직장으로 생각하고 달라드는데 뭔가 국민들 앞에 국민들 이름을 갖고 막 허세하려고 하는데 뭐 누가 맡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네 가지 칼럼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칼럼을 가지고 근거로 두고 이제는 그 민주화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지금 민주화라는 이 민주라고 할 때 민주만 있으면요 절대 이런 말 못 쓰는데 민주화라는 이 이름이 붙었다 하는 이 내용에서 이 하나를 두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한국 공산주의다 이렇게 딱 이꼴로 잡아도
등식을 잡아도 됩니다. 한국 공산주의다 하고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지금 민주화 한국 공산주의에서 투쟁하고 있는 어떤 그 노선,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노선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입니까? 이 사람들이 친일에 대해서, 빨간 걸로, 친일과 독재에 대한, 이게 반대 노선을 갖고 있다. 이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친일과 독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친일. 그거 우리 안 돼. 우리가 30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독재 안 된다. 이거 정치에서 독재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받아들인다니까. 실제로 독재하는 속이 들어가면요. 독재가 뭐 좋다 나쁘다고는 없는데 그냥 독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독재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것을 만들어 놨고 이 해선 이렇게 모습을 보인 것이 독재다. 그러면 이런 독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제는 받지 못한다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놨고 그걸 독재라 하고 하는 거예요. 요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일반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친일이라는 것도 상대적이고, 독재라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요, 독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독재보다 더한 것이 왕족인데, 왕에 대해서 통치를 받을 때 그게 이시조스죠, 이시조선. 이시조선은 독재보다 더하죠. 더 심하죠. 근데 독재라는 말에서 독재보다도 더 심한 이시조선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독재라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어떤 보호망, 우리는 반독재고 독재에 반대하고 우리는 친일에 반대하는 즉 항일. 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항일 노선에 대한 것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독재는 아니고 이것이 독재로 가는, 독재에서 민주로 가는 민주화다라는 거죠. 민주는 아니면서 민주를 외치긴 외치지만 민주는 아니면서 민주화라고 외치는 이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공산주의라는, 한국 공산주의라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표시란 말이에요. 요걸요, 역사를 보는 시각과 우리 개인, 국민 개인이 역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이력을 다른 사람이 이력서 앞에 놔놓고 딱 보면서 당신의 이런 이력을 보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어떤 직장에다가 이력서를 낼 적에 자기의 이력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이것은 통용이 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력서를 낸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이력서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력서지, 내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아는 언어로 쓰면요, 그건 이력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이력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내용에서의 그 어떤 가치관, 그 어떤 분명히 사건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감할 때에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독재라고 하는 요소라든 이런 거는, 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자체에 글씨라고 하는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쓰는 사람마다 이 친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독재라는 말을 쓰는 사람마다 이게 변형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이게 다르게 엮여지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을 꼭 친일에 반대하고 꼭 독재에 반대하는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요소에 이것이 있단 말이야. 이걸 꽉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요.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이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요,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는데 다른 말 쓰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 하고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요소인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인류사 이해를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의 힘으로서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거의 없어요. 역사 그냥 교과서적인 것만, 내용만 알고 있지,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정체성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어떤 근거로서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내가 수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에서 내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 반대되고 나에게도 나쁜 버릇이 있더라도 나쁜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할 적에 그 나쁜 버릇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잘한 것만 갖고 있고 다른 상대방은 전부 나쁜 것만 갖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 중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으면은 나쁜 부분의 영향에 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좋은 부분에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다. 친일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냐, 항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독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냐, 독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검토를,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떤 수학문제, 산수문제 답이 딱 있어갖고 이 답이 맞냐 안 맞냐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딱 정해지는 건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붙이는데 보는 사람마다 거기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일단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친일이란 말이나 독재란 말이나 항일이란 말이나 또 민주화란 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단어에 유독히 고집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이 의도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1950년에 일어났던 연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바로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의미를 여기서는 어디에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친일이 나오고 독재가 나오기 전에 요 중간에 분명히 언급돼야 되는, 왜 1950년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왜 쏙 빼버리고 왜 친일에만 유독히 매달리고 독재에만 유독히 매달리느냐?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민주화라는 속에서 한국 공산주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의 의미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직까지 역사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이 현재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의 그 의미를 대한민국이 아직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것 자체 의미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1950년에 있었던 이
한국전쟁의 의미는 바로 1894년에 있었던 동학난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연대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영향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어떤 그 파괴력이면 파괴력, 어떤 그 파급력이면 파급력,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이걸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이런 힘 자체, 한국 전쟁에 대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값지게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부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각을 상쇄시키고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친일과 독재라는 말 딱 끝에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나가야 돼요. 1950년의 한국전쟁의 의미는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민주화란 말 끝에서 한국 공산주의라고 별도로 붙이는 이유가, 그만 공산주의가 아니고 한국 공산주의라고 붙이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 의미를 축소시키고 수면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즉 역사를 잘못되게 보려고 하는 분명한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역사 자체 역사학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완전히 자기 이념 논쟁에 의해서 이념적인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역사에 대한 바른 가치를 분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념을 역사에다가 얹혀서 어떤 역사적인 자기 걸음에서 인류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기 걸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의 어떤 그 이름 명예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까 이념 정치 노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걸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창을 하고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우리 이야기하면 이 항일이라고 할 적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뭔가 정체성이 있다고 할 적에 그 정체성을 어느 시점에서 찾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1945년쯤 해서 남북한이 남쪽과 북쪽이 이제는 해방이 되면서 갈라질 때에 대한민국 역사적인 노선을 갖고 우리가 남한, 북한 이래 하면 된다면은 그때 보는 항일이라 보는 거하고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에 한국전쟁을 할 때 그때도 보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남북한에 있어서 항일이라 하는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 한국전쟁이 없었다면 이 항일전쟁은 여전히 해방뒤나 해방 후나 여전히 같아요. 그러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음으로 해서 항일이라 하는 이 노선을요, 보는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쟁이 있은 지 벌써 한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 항일이라는 이런 내용을 해방될 때에 항일을 보는가 하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항일을 보는가 하고 역사적인 보는 시각이 같아야 되느냐?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한국 남한이라고 하는 남한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북한이 전혀 다르게 보는, 분명히 한국전쟁을 통해서 역사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쟁에 관계된 내용에서 역사관이 바뀌기 때문에 항일에 대한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적인 보면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객관적으로 한다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항일 노선에 항일이라고 하는 이 노선, 이 사람들이 한국 공산주의에서 지금 꽉 붙잡고 있는 이 항일 노선 중에 분명한 것은요, 빨치산이 있어요. 빨치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일 중국 북쪽에 소련 국경, 중국에서 소련과 국경 지역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부대예요. 부대. 빨치산 부대란 말이에요. 그때 빨치산 부대가 해방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일본하고 싸울 게 없다 보니까 그 빨치산 부대가 북한에서는 쓸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그 힘을 쓰느냐 하면니까 이게 남쪽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항일 부대가 대한민국 남쪽에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싸우는 부대로 바뀌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옆에 있는 빨치산 부대로 주역을 잡았던 사람, 지금도 빨치산을 하고 있던 그 부대원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부대원들 중에 일부분이 대한민국의 남쪽에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지리산 부근에서. 그래서 지리산 토벌 부대, 지리산의 토벌, 지리산 토벌이라고 하는 것이 빨치산 부대를, 즉 항일 운동을 하던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총뿌리를 겨누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압을 한 거예요. 그 지리산 토벌이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바로 그제도 포로수용소, 방공 포로수용소 이승만 대통령이 문 열어줘버린 거예요. 빨치산 부대 안에서 분명히 빨치산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반공을 하는 빨치산 부대가 있다. 이러면 그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풀어줘버리다니까. 반공은. 이런 시각을, 역사에 일어났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노선에서 친일에 대한 내용만 그렇게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해야 될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좀 이런 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요 보충을 해서 이런 보충을 합시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건 인물에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난주 22일 주일이 지난주 22일 주일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일로 되어 있는데, 전 대통령 서거일 하고 나면서 내 남대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을 때는 안 나오다가 죽으니까 막 자료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두 분 다 고인이죠, 고인. 김영삼 대통령 나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름이 안 나왔어. 이 두 사람은 어쨌든, 한 시대에 독재에 항거하면서 투쟁했던 그림이 너무나 족적이 분명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독재한 데서 바로 이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독재를 반대하는 인기 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주일 저녁인가 언젠가 월요일 저녁인가 저녁에 조선 TV 조선에서 하는 건지 비운에 간 황태자 이러고 5명 이렇게 5대 이렇게 사람들 쭉 하는데, 비운에 간 황태자 이래 나오는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지금 살아있잖아요. 김현철 씨가 이름이 나오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국회의원을 3선이나 가져온 김홍일 씨가 그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형체가 참 몰골이 영산하게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세계를, 역사를 이래 보는데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역사의 주도자가 됐다는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것도 비운의 황태자로 이름이 딱 나오는데, 참 김현철 씨가 아니고 김은철 씨라고, 그것도 장남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남 김은철 씨가, 그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투쟁할 적에 장남이 되나니까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질타를 당하고 어렵게 살았는지, 완전히 거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고, 매스컴에 그때 나왔다 이러면서 사람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꽃다발 이렇게 갖다 드려가는데,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이야기를 너무 쉽게 친일, 독재, 항일, 민주화 이러면 무조건 구호만 외치면은 그 구호 밑에서 사람들이 몰리던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친일이다, 나는 항일이다 이러면은 그쪽에 사람들이 싹 쏠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런 때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대는 바로 그런 때예요. 나는 지금 반독재를 위해 산다 하면 그 사람들이 싹 몰리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은 무조건 반독재야. 반독재 때는 그 사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만 지나버리면요, 한때 사람이 살면서 한때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때만 지나면요 흔적이 달라요. 역사적인 대한민국 역사가요 30년 터울로 나타나는 이 분명한 흔적에, 항일이라 그런다고 해서 항일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나 항일이 아니라 친일하는 거하고 지금 한국 공산주의 하는 거하고는요, 즉 빨치산,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빨치산 하자, 항일에서 빨치산 하자, 분명히 친일과 빨치산 분명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 해방되기 전이라. 그런데 해방되고 난 뒤에는 친일 한 사람들하고 빨치산에 한 사람하고는요 평가가 다르게 날 수가 있어요. 왜? 빨치산의 행적이 친일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일은 동정이 갈 수 있는 친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빨치산은 의도적으로 개인이 나는 분명히 정부에 대해서 반대다 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수에서 놓아주는 사람이 아닌 반공산주의자들 안 놓아주고 거목이 그대로 있고 반공 포로만 석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친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35년 동안 넘어오는데, 자기가 친일하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지 삶의 방편을 나타내는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재능을 뭔가 사회다가 기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활동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친일하고 딱지를 붙일 수 있지만은 자기는 최선을, 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단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서 일부러 일본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 받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친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빨치산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빨치산은 자기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나는 정부를 반대한다, 그 선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한 대가 죽었어요. 그 아들 떼서 큰 아들들이 두 사람 다 불구에 머무르 있어요. 과정은 어쨌든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영향에 분명히 영향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던 독재와 친일에 대한 어떤 반투쟁이라 하는 그런 요소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모일 수가 있나요?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 텔레비전에 다 자료를 다 나오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게 될 때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 국가에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에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들 친일은 어떻고 항일은 어떻고 반독재는 어떻고 독재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하고 분명히 선을 딱 그어야지. 개인이 한국 사람이라지만은요, 역사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도 가지지 못하면서 노선에 따라서 부르는 노선이라고 주먹 쥐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따라다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국민들 개인 스스로가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건은. 그러나 그 사건 앞에 내가 분명히 어느 노선이다.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정직하게 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분명히 내 인생을 건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어느 누가 아니야말로 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요.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있으면은 그것도 해석해야 될 어떤 요소도 좀 있지만은 어디서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역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손가락질 못해요. 빨치산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가지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손가락질 못해요. 그러나 정부에서 볼 때는 반대식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마찬가지 항일이나 뭐 반일 이런 거 친일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함부로 후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 갖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바라기 위해서 뭔가 주먹쥐고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비춰봐야죠. 자손들과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 비춰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